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엔비디아 옴니버스 디지털 트윈의 기본 단위 USD 심층 분석이라는 주제에 대한 웨비나를 시작하겠는데요. 저는 오늘 MC를 맡은 한국인프라의 송상은 과장입니다. 오늘 발표의 아젠다입니다. 엔비디아 옴니버스와 오픈 USD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트윈에 있어 엔비디아 옴니버스가 왜 필요한가와 구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오픈 USD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오픈 USD의 활용과 사례를 통해 딥다이브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엔지니어 분들이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좋은 질문을 남겨주시는 세 분께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을 그리고 설문조사에 의견을 남겨주시는 50분께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인프라의 이승재 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엔비디아 옴니버스 디지털 트윈의 기본 단위 USD 심층 분석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한국인프라의 이승재입니다. 옴니버스라는 이제 차세대 플랫폼이자 서비스에 대해서 웨비나를 하는 이 한국인프라가 어떤 회사일지 먼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먼저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인프라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대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오토데스크나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여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DGX 시스템이라거나 그리고 GPU 공급 그리고 엔비디아 옴니버스 같은 플랫폼을 구축해 주거나 컨설팅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주제죠. 엔비디아 옴니버스와 USD 아키텍처에 대해서 실제 기업 대상으로 구축을 해주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실제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도움이 될 수 있는 웨비나라고 생각합니다. 유익한 내용 기대하겠습니다. 부장님은 옴니버스 이전에도 USD 설계 경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으실까요? 네, 제가 한국인프라에서 제조회사 대상으로 지금 USD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제가 영상 쪽으로도 오토데스크 제품을 활용한 USD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인더스트리의 작업자분들이 모두 잘 이해할 수 있게끔 USD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디지털 트윈에서 왜 필요한 것인지 상세하게 실질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디지털 트윈에 대해 자주 들어봤지만 그래도 이해는 잘 되지 않더라고요. 예.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이 좀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이 좀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현실에서 빅데이터를 뽑아내고 그게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그 데이터를 좀 클렌징하고 그 다음에 AI 딥러닝을 거쳐서 다시 현실로 가는 큰 단위의 이제 이런 시스템 사이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단지 시뮬레이션만 하는 것도 뭐 디지털 트윈이라고도 하고 지금 정착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단지 특정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과 동기화해서 가상 세계에서 모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현실과 동기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이제 핵심 요소인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안정된 클라우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데이터가 믿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이터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을 데이터와 표준화의 발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USD이고 그러한 USD 포맷을 기본으로 하는 마치 데이터 허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이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엔비디아 디지털 트윈은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네,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엔비디아 옴니버스 홈페이지 등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요. 뭐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해서 강화학습이죠. 이런 강화학습을 사용해서 로봇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복잡한 기술을 학습하는 그런 과정 등의 여러 가지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지원하는 이제 버추얼 팩토리 솔루션이나 그 외에 뭐 스마트팜, 스마트 시티, 뭐 스마트 헬스케어, 뭐 건설, 다양한 산업에서 적용이 가능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디벨로퍼와 커스터머들이 가상 공간에서 실제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컨피그레이터도 그런 범주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엔비디아는 이미 제품의 생산 라인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해서 공정의 변화를 주고 그리고 시뮬레이션 해서 그 결과를 다른 공장이나 부서에서 적용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AI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테스트하고 그런 검증을 하기 위한 안전하고 제어된 환경을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옴니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궁금해하실 것은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사례들은 이미 국내에서도 여기저기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옴니버스는 왜 필요하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부장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디지털 트윈의 역량을 가진 회사나 그룹은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윈에 꼭 필요한 솔루션은 시스템 페더레이션이라고 해서 모델을 컴포징하고 컴포짓 모델의 단위가 있다면 시스템 간의 모델 인덱싱이 되게 하는 그런 구조에 대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디지털 트윈 생태계를 유지하는 역량이 문제거든요.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윈은 많은 기술이나 솔루션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앱이라고 적었죠. 앱, 머신러닝, 네트워크 등등 정말 많은 기술이나 솔루션이 디지털 트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한 번의 솔루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연동하고 가공하고 여러 시스템에 피드백을 주는 이런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기술과 솔루션들은 각각 여러 세계의 테크 기업들이나 트렌드에 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계속 새로운 기술들이 또 발전을 함께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세팅해 놓은 이런 디지털 트윈 환경에 그런 계속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을 계속 바로 신속하게 반영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소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디지털 트윈이라고 구축을 이미 해 놓아도 비용 대비 효율이 좀 부담이 되어서 결국 프로젝트 처리로 끝난 케이스도 좀 많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오토데스크 제품 등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럼 옴니버스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먼저 그래서 옴니버스의 철학을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각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인정하자에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급사슬 데이터라고 디지털 트윈 쪽에서는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옴니버스에서는 파운데이션 플랫폼을 먼저 갖추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먼저 아시다시피 최고의 GPU 하드웨어 회사죠. 그래서 고성능 GPU와 이를 활용한 병렬적인 프로그래밍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스크탑이라든가 뭐 랩탑이라거나 그런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의 작업자들이 각자 자신의 워크스테이션에서 뭐 VMware를 활용한다거나 하는 그런 옴니버스의 가상 클라우드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작업자들이 3D 같은 그런 부담스러운 데이터 위주의 작업을 GPU 기반 서버에 접속해서 클라우드로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실행해서 실시간으로 협업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사이클을 단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효율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 규모에 따라서 스케일러블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데이터 규모에 따라서 그때그때 유연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버 구축도 합리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반 위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옴니버스 플랫폼과 어플리케이션이 이 기반 위에서 작동을 하는데요. 이 옴니버스의 이 어플리케이션과 플랫폼의 특징은 기존의 기술들을 대체한다거나 경쟁하면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플랫폼과 외부에서 작동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동해서 각각의 장점을 같이 협력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작동을 하면서 가상의 워크스테이션에서 서로 연동해서 어플리케이션들이 실시간으로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어떤 플랫폼에서도 그런 보안 IP에 어디에서나 어섹스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모든 서비스를 글로벌로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옴니버스의 철학을 이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Your favorite apps as a first class content delivery tools.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앱을 최고의 컨텐츠 전송 도구로서 사용해 보라는 뜻인데요. 즉, 자신에게 친숙한 툴들을 사용하고 옴니버스에서 다른 플랫폼과 협업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방금 말씀하신 이 메시지가 실제로 엔비디아 옴니버스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과 철학이 가장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옴니버스의 커넥트라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이거든요. 커넥트가 뭐냐면은 각각의 작업자들이 선호하는 이제 작업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텐데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옴니버스에 연결해주는 라이브러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렌더러로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잘 아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적힌 뭐 RT, 뭐 코어라든가 DLSS라든가 이런 것들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게 동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이런 렌더러를 통해서 얼마나 사실적인 RT 코어를 사용한 렌더링을 하시는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내용보다 더 중요한 철학이 있고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렌더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렌더링은 3D 모델 정보를 이미지나 영상으로 나타내는 그런 과정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적이고 굉장히 고퀄리티 레이트레이싱 렌더링을 사용하려면은 렌더링 엔진을 깊이 공부한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전문가들은 자신이 익숙한 뭐 디시스툴이나 리얼타임 엔진에서 그러한 렌더링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옴니버스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그런 렌더링 전문가들이 새로운 툴을 만지지 않고 각자 자신이 익숙한 툴에 직접 사용을 해서 거기에 연결된 렌더러를 사용해서 퀄리티를 낼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그 툴에 연결된 커넥트를 통해서 옴니버스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플랫폼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이 이제 커넥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좀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은 반대의 경우로 한번 제가 리얼타임 엔진의 경우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기존의 리얼타임 엔진 중에 언리얼이라고 있죠. 언리얼의 렌더링 기술을 활용해서 뭐 높은 수준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했었는데, 그런데 만약 회사에서 갑자기 모바일로 구현할 필요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갑자기 유니티의 렌더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든 겁니다. 언리얼도 모바일은 문제 없거든요. 예. 어쨌든 그런 경우에 유니티의 렌더링 기능을 다시 배워야 되는데, 혹시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언리얼과 유니티는 실제로 좀 기능이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원리를 하더라도 쉐이더, 뭐 라이트, 환경 세팅 모두 새롭게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또 그렇다고 유니티를 이해하는 사람은 또 새로 뽑는 것도 부담이 되고요. 그런데 옴니버스에서 한다면은 언리얼로 렌더링 세팅은 USD가 있어서 그 USD를 사용하다가, 그리고 또 유니티로 세팅한 USD가 있어서 그것들을 서로 연동해서 서로 호환하면서 각자 필요할 때 언리얼 USD에서 렌더링을 하거나, 아니면 모바일이 필요할 때 유니티에서 렌더링을 하거나, 이렇게 서로 호환하면서 작업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 USD를 호환해서 작업해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옴니버스는 자신이 익숙한 툴에서 자신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사용하고 옴니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플랫폼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또 그런 철학과 같이 맞닿아 있는 게 또 옴니버스의 SDK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옴니버스는 익스텐션을 제공합니다. 익스텐션은 이제 크롬의 익스텐션과 뭐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누구나 SDK로 킷을 개발해서 쉽게 개발할 수 있고요. 그렇게 옴니버스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이나 C++를 사용하게 되겠고요. 이게 좀 사례를 좀 들자면은 뭐 자동차라고 예를 든다면은 자동차에 특화된 리깅 기능을 개발해서 킷으로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킷 사례가 되겠고요. 아니면 또 시뮬레이션과 관련해서는 피직스 엔진 기반 시뮬레이션이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게 하는 킷을 새롭게
SDK로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옴니버스 클라우드 서비스형 플랫폼을 배포하거나 스트리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만의 프로젝트나 특정 그룹만의 기능도 킷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떠한 그룹, 자신의 솔루션이나 데이터를 보유한 그런 뭐 회사나 그룹들도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협력하면서 시너지를 내고 융합하면서 서로 더 나은 사업 기회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옴니버스가 합리적인 디지털 트윈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군요. 혹시 또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네, 또 다른 사례로 옴니버스의 어세스토어도 그런 철학이 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어세스토어랑은 좀 다릅니다. 보통 리얼타임 엔진이나 대부분 DCS툴이 자체적으로 어세스토어라는 이름 혹은 마켓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거기서 풍부한 뭐 어셋이나 리소스를 공급받아서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어세스토어죠. 그런데 옴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로 USD 컴포저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어세스토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뭐냐면은 자체 어셋 마켓을 보유하는 개념이 아니고 세계적인 어셋 스토어 중에 터보스키드, 스케치팹 이런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그런 어셋 스토어들과 연동해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각각 이미 어셋 스토어를 보유한 어플리케이션들과 커넥터로 연결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의 어셋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옴니버스의 어셋 스토어는 결국 플랫폼으로서 어셋 스토어이자 플랫폼으로서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좀 개념일 수 있어서 아래 그림으로 조그맣게 제가 예를 들어 본 건데요. 옴니버스라는 플랫폼 위에서 유니티가 필요한 컨텐츠에서는 유니티의 어셋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언리얼 어셋이 필요한 컨텐츠에서는 언리얼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이제 어셋들이 USD 포맷으로서 서로 공유되면서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옴니버스 플랫폼의 이제 전체 구성을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위쪽을 먼저 보시면은 먼저 앱이나 자신만의 워크플로우를 개발하고 옴니버스에 이제 기능을 추가하고요. 그리고 옴니버스 킷 베이스 앱이나 커스텀 앱을 통해서 서버와 연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그림에 있는 이제 이 동그란 누클리어스는 실시간 협업을 지원해주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해주는 데이터 공유를 위한 공동 작업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누클리어스 서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디지털 트윈 파이프라인에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서버 왼쪽에 3D 머티리얼, 리얼타임 엔진, 머신러닝 뭐 이러한 각각의 분야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USD와 연동되어서 USD 컴포저와 같은 어셋 브릿지를 이제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역시 누클리어스 서버와 연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 리얼타임과 관련한 여러 툴들을 보시면은 3D나 레이트레이싱이라거나 그런 무거운 데이터를 다룬다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옴니버스 플랫폼에서는 꼭 데스크탑이 아니더라도 뭐 다양한 뭐 랩탑 그런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의 작업자들이 각자 자신의 워크스테이션에서 GPU 기반의 가상 클라우드에서 작업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국 클라우드의 특성을 살려서 스케일러블하게 데이터의 수요에 맞게 그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의 리소스를 활용해서 작업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뭐 비슷한 게임 서비스로 이해하셔도 되는데요. 엔비디아에서 이미 지포스 나우라는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클라우드로 연결해서 가상 서버에 접속해서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되기 위해서 어셋 브리지 역할을 하는 것이 USD 커넥터나 옴니버스 드라이브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누클리어스 서버 아래쪽에 보시면은 마이크로 서비스와 통신해서 IoT나 뭐 렌더링 같은 다양한 클라이언트나 서비스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가운데 누클리어스 서버인데 이 서버는 단지 스토리지로서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가 표준화된 구조의 USD를 통해서
뉴클리어스로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체의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상황을 그때그때 파악하기 쉬워져 갖고 데이터 인식에 뭐 차질이 생기거나 뭐 기능이 저하되는 그런 오류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은 툴킷의 범주인데요. 뭐 익스텐션, 옴니버스 앱, USD 같은 그런 툴킷들을 활용해서 결국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야 하는 부담스러운 자체 개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전 세계의 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옴니버스를 통해서 직접 개발해서 솔루션을 만들고 서로 구매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디지털 트윈이나 가상현실과 동기화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과 보수 비용이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하지만 옴니버스 플랫폼을 이제 활용하게 되면은 이런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솔루션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가상현실과 연관된 기술 간의 보유 데이터와 기술 융합에 인프라를 쌓을 수 있게 하는 가장 확실한 작업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가운데 뉴클리어스를 중심으로 아티스트나 뭐 디자이너 혹은 클라이언트, 이런 관리자 그룹이라든가 이런 로컬 환경에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뭐 3D나 리얼타임 같은 부담스러운 작업들을 가상의 GPU 기반 서버에 접속해서 클라우드로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옴니버스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옴니버스라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협업하고 조율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시각화까지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디지털 트윈의 이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시스템 페더레이션 혹은 디지털 스레드가 여기서 가능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디지털 트윈 사이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의 핵심 데이터가 결국 USD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옴니버스의 핵심 데이터인 이 USD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의 그림이 바로 USD를 가장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주요 어플리케이션들은 USD를 통해서 서로 협업하고 확장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보면은 실제 디지털 트윈에서 꼭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이제 3D 표준 포맷으로 USD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디지털 트윈에 필요한 주요 어플리케이션 기업들이 대부분 USD를 표준으로 발전 조직을 이미 공동 결성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설계 디자인 포맷을 가진 오토데스크도 그 안에 있고요. 아니면 대표적인 디바이스와 플랫폼을 가진 뭐 애플,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픽사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뭐 인텔, 뭐 지멘스, 트림블, 뭐 여러 가지 주요 테크 기업들이 계속 이 AOUSD, 이 공동 발전 그룹에 가입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USD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기존 3D 포맷들의 상위 호환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상호 운용 가능한 데이터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뭐 리얼타임이라든가 넌 리얼타임을 모두 포괄한 3D 표준 포맷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포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의 영어 문장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문구인 것 같네요. The platform for connecting the developing OpenUSD applications. OpenUSD는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하고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이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USD는 크게 이제 넌 리얼타임하고 리얼타임 콘텐츠의 사용 방법이 다릅니다. 사용하는 툴도 다르고요. 저는 이제 둘 다 넌 리얼타임에서도 제가 USD를 사용해 봤고 리얼타임에서도 제가 USD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차이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원리는 같거든요. 좀 제가 사례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과 함께 제가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이제 의자, 빨간색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도 USD이고요. 그리고 그 의자를 구성하고 있는 등받이나 뭐 의자 다리라거나 이러한 다양한 단위 모델도 있을 텐데 그런 단위 모델도 USD입니다.
그리고 그 단위 모델 USD로 구성된 의자라는 USD는 이제 컴포짓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 의자라는 USD는 각각의 단위 USD를 레퍼런스, 참조만 해서 구성을 하는 컴포짓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참조만 했기 때문에 메모리나 용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이유는 레퍼런스를 했기 때문인 거죠. 레퍼런스 했다는 정보만 가지고 있는 USD니까 메모리나 용량이 매우 적고 계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컴포짓 모델은 또 빠르게 로딩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의자 같은 여러 소품, 프롭들로 구성이 되어서 가운데 이 전체적인 이 주방이라고 완성된 씬도 하나의 USD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단계인 주방이라는 이 씬 USD는 여러 프롭들을 다 레퍼런스 참조해서 구성한 USD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 디자이너가 의자 등받이만 수정을 했다고 하면은 그런 수정한 정보를 최종 단계인 주방에서 바로 바뀐 결과를 참조했기 때문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 프롭의 변경사항을 최종 단계에서 리얼타임으로 바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게 형태뿐만 아니라 뭐 재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환경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환경, 라이트, 뭐 이런 포스트 효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이게 단계별로 담넘기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병렬적인 워크플로우가 효율적인 작업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영상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이제 리얼타임이 아닌 넌 리얼타임 컨텐츠의 목표는 결국 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넌 리얼타임은 결국 프리렌더링이라거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한 작업 파이프라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리얼타임 컨텐츠는 좀 다릅니다. 리얼타임 컨텐츠는 이제 USD를 사용하는 그 방식이 다른데요. 앞서 말씀드린 프리렌더링은 다양한 쓰임새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리얼타임에서는 USD가 다양한 성질의 데이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업 사이클 전체에서 데이터 변화를 기록해야 되는 디지털 스레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시스템 간의 모델을 인식하는 시스템 페더레이션도 돼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식별하고 정보를 부여해서 정보를 구조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결론적으로 링크드 오픈 데이터를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리얼타임의 USD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로 작동을 해야 되고 그 데이터에 정보를 부여하고 기록하고 데이터 간 인덱싱하게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용되는 툴도 다릅니다. 영상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넌 리얼타임의 USD 설계는 대표적으로 마야 같은 DCC 툴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리얼타임 콘텐츠의 USD 설계는 DCC 툴에서 할 수 없고요. 옴니버스의 베이스드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USD 컴포저라고 있거든요. USD 컴포저로 USD 아키텍처를 구성을 해야지 이제 리얼타임 컨텐츠에서 이제 USD 구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제가 이제 그 USD 컴포저를 사용해서 제가 USD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직접 제가 녹화를 해온 것인데요. 참고로 여기 있는 이 오토바이 같은 모델링은 제가 그랩캐드에서 오픈소스를 직접 받아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원래 저희 한국인프라가 자동차 회사를 대상으로도 저희가 옴니버스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딘지는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오픈소스를 가지고 이제 제가 직접 만든 것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전에 제가 디자이너가 의자 등받이로 수정한 정보를 최종 단계인 주방에서 바뀐 결과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예전에 작업 파이프라인에서는 설계한 다음에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으로 넘어가고 하는 그런 각각의 부서에서 부서로 단계별로 넘어가는 식으로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제 USD를 사용해서 USD 컴포저에서 아키텍처를 사용하게 되면은 병렬적인 작업 워크플로우를 엔드 투 엔드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런 과정을 이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장면이 실제 사례를 준비해 주신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병렬적 워크플로우가 무엇인지 제가 직접 작업해서 촬영한 영상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이 첫 번째 이제 왼쪽 영상은 보시면은 이미 재질과 라이팅이 적용되었고 그리고 유리도 위에 있는 유리도 열리는 중간 완성 단계의 USD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부서가 같이 공유하는 USD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가운데 영상을 이제 보시면은 이 두 번째 영상이 의미하는 것은 디자인팀에서 디자인 수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디자인 수정된 내용이 바로 그 수정 내용을 공유된 USD의 커넥트를 통해서 연결을 하는 그런 내용의 지금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맨 오른쪽 세 번째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부서가 같이 공유했던 이 USD도 원래의 유리가 열리고 재질과 라이트가 적용된 기존의 상태에서 중간에 이제 디자인 수정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이제 엔드 투 엔드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결국 실제로 제조회사 작업 파이프라인의 이제 엔드 콘텐츠 단계인 프로모션이나 전시 영상 혹은 뭐 품평을 위한 시뮬레이션 등을 미리 만들어 놓고 설계나 디자인에서 수정해 보는 것을 바로 다이렉트로 확인해 보는 것이 이제 가능해지는 엔드 투 엔드 구조고 병렬적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한국인프라는 이제 이러한 옴니버스 구축을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 디자인팀의 작업 파이프라인에 관련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디자인팀이 아니라 설계팀으로 적용을 해도 내용은 같습니다. 설계팀의 작업 내용을 커넥트로 USD로서 옴니버스에 연결을 하고 그 USD는 또 이미 모든 부서가 공유하고 있는 USD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나 생산 기술 단계의 다른 부서에서도 그 설계 내용이 즉시 반영되어서 각각의 부서에서 그 USD 변경 사항을 확인해 보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부서의 결과물에 다른 부서의 수정 사항이 바로 다이렉트로 반영되어서 확인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수정된 설계 내용으로 완전히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옴니버스는 이제 형상 관리, 버전 관리를 지원하거든요.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수정한 설계 내용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이전 버전의 데이터로 돌아가서 다시 작업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형상 관리에 대한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 예정인데요. 이런 식으로 옴니버스에서는 작업 단계별로 어플리케이션별로 이제 엔드-투-엔드 작업을 하면서 중간중간 형상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제 이 공정 과정에서의 업무 효율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확성, 데이터에 대한 일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관성, 업무 프로세스와 의사결정에 일관성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효율성, 중복된 작업을 방지하고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게 되는 그러한 업무 효율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구조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여러 부서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작업 내용을 공유하면서 엔드 투 엔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표준화된 USD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오토바이 같은 모델링으로 설명을 계속 드리겠는데요. 이 왼쪽에 이제 이 씬 화면은 USD 컴포저의 이제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구조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국인프라에서 옴니버스를 설계했던 경험을 좀 보자면은 제조업체의 대부분의 팀들은 이런 구조 표준화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각자 다른 성질의 일을 하는 각각의 팀들이 자신들의 데이터를 뜻 그대로 표준화된 동일한 구조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좀 번거로워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구조를 보시면은 모델링 메인 프레임이죠. 그리고 이제 아래에는 뭐 레프트 도어, 라이트 도어 이렇게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리 윈도우는 도어에 속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 도어 하단에 윈도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 앞뒤로 서스펜션이 있고 그 서스펜션 아래에 각각 바퀴 휠이 있는 것을 구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주 간단한 구조인데요. 이 구조를 통해서 메인 프레임이 움직일 때 차 문이나 바퀴가 따라올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서스펜션에도 연결된 바퀴도 같이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간단하지만 필수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구조를 보통 IT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구조를 좀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제조회사에서는 이 간단한 구조조차 대부분 좀 힘들어 하시긴 하죠. 왜냐하면은 그분들에게는 이제 데이터보다는 자신들의 설계나 디자인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에 유리한 방식이 있는데 이 구조에 맞춰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좀 번거롭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는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는 꼭 해야 됩니다. 이제 왜 해야 되는지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USD 설계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팀들 간의 협의를 해서 이 구조를 잘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보시는 USD 컴포저의 이제 스테이지라고 있거든요. USD 컴포저의 스테이지라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USD 컴포저의 스테이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USD 컴포저의 스테이지라는 것은 항상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레이어에 따라서 스테이지의 구조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레이어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레이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이어의 구조는 이제 이것인데요. 일단 맨 왼쪽은 형상이고 가운데에 있는 게 USD 컴포저에서 제가 레이어를 캡처해서 직접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설명을 위해서 그래프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직접 나중에 USD 컴포저 직접 설치해 보시면은 이제 스테이지랑 레이어를 통해서 직접 이 구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이 레이어의 구조에 대해서 그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어 구조는 좀 전에 봤던 그 구조에 이제 제가 설명만 좀 더 붙여 놓았는데요. 그리고 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은 처음 이걸 보신다면은 이 구조가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그래도 알고 보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만 잘 이해하시게 되면은 오늘 USD 아키텍처의 기본이지만 핵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집중해서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아랫부분부터 보시면은 이 요소들, 뭐 윈드스크린, 뭐 프론트 커버, 휀다, 뭐 이런 USD들은 다 외형이죠. 그래서 익스테리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익스테리어라는 USD에서 참조하게끔 구조가 짜여져 있죠. 정말 이 익스테리어라는 USD가 데이터를 실제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각각의 USD들을 참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이 USD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이 익스테리어가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이 USD들은 메모리를 뭐 각각 많이 차지하고 용량도 크기 때문에 이 USD를 익스테리어가 참조해서 가져와서 참조한다는, 레퍼런스 한다는 이 개념은 메모리와 캐시 파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 익스테리어라는 USD는 결국 여러 가지 USD들을 부담스러운 데이터들을 참조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 USD 파일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면서 그러면서 또 익스테리어의 같은 레벨의 여러 가지 뭐 인테리어나 프로덕션 같은 다양한 또 같은 레벨의 같은
다양한 USD들이 같은 레벨에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도 지금 익스테리어와 마찬가지로 각각 다양한 USD들을 참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익스테리어 안에서 지금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 다른 뭐 인테리어나 다른 같은 레벨에 있는 다른 USD들도 계속 같은 여러 가지 USD들을 참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레퍼런스라는 것은 이렇게 USD들의 모듈성과 재사용성,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레퍼런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초록색 부분 레이어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초록색 부분은 이제 레이어인데요. 레이어라는 개념은 쉽게 좀 이해를 하자면 포토샵의 레이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각각의 레이어가 있고 그런 각각의 레이어가 각각 서브 레이어도 가지게 되면서 팀 간의 협업을 위한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프로젝트도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레이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셈블리 레이어의 경우에도 이미 많은 데이터를 레퍼런스하고 있는 각각의 레이어를 서브 레이어를 두고 있죠. 그래서 포토샵처럼 필요한 레이어만 사용해서 다른 레이어의 서브 레이어로서 역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은 서브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이 컴포징 레이어에서 뭐 예를 들어서 홍보 영상을 만든다. 그래서 익스테리어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다른 레이어는 뮤트, 안 보이게 하고 익스테리어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만약에 엔진 관련한 뭐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오히려 다른 뭐 레이어는 다 뮤트, 안 보이게 하고 엔진 레이어만 꺼내서 활성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포징 레이어에서는 머티리얼, 모션, 환경 그런 레이어를 서브 레이어로 두고 있기 때문에 모션 없이 만약 단지 재질만 보고 싶다면은 재질 레이어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듯이 레이어는 팀 간의 그런 협업을 위한 구성을 부분적으로 불러오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의 이제 가장 상단에는 VR, 뭐 프리렌더 USD를 이제 제가 구성해 놨는데요. 이것은 제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뭐 VR 같이 이해하기 쉬운 작업을 제가 예로 들어 놓은 것이고요. 프로젝트의 목적에 따라서 이 레이어의 구성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설명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 페이로드인데요. 페이로드에 따라서 레이어가 또 구분되어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제가 구성한 것인데요. 페이로드는 레퍼런스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은 현재 런타임에 로드를 할지, 로드 안 할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와 이제 포커스를 또 어디에 두어야 할지 이런 고려를 할 때 이 페이로드로 레이어를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이제 로고는 USD 컴포저 이제 로고인데요. 이러한 이제 USD 설계, USD 아키텍처는 옴니버스 베이스 어플리케이션인 USD 컴포즈에서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제 제가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만약에 USD 아키텍처링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옴니버스에서 USD 컴포저를 이제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직접 한번 테스트 해보셔도 아키텍처링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머티리얼 라이브러리, 모션 라이브러리, 환경 라이브러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해당 어셋을 저장하고 특정 그룹의 어셋을 저장하고 관리하고 공유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저장소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저장소도 USD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재질이나 모션, 환경 이런 것들을 라이브러리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필요에 따라서 연결해서 USD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머티리얼을 좀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머티리얼도 이제 오니버스의 철학이 담겨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머티리얼을 좀 보자면은 머티리얼도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혁신적인 MDR이라는 시스템을 이제 제공을 하거든요. 이게 왜 혁신적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기존의 머티리얼이 왜 문제였는지를 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머티리얼은 이제 3D 형상의 재질을 표현하는 기술을 이제 머티리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어플리케이션 간의 머티리얼들이 서로 호환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DCC 툴인 뭐 3D Max나 뭐 아니면 뭐 블렌더, 마야 혹은 뭐 리얼타임 엔진도 뭐 유니티나 언리얼 이런 툴들도 다 물리 기반의 다 같은 속성의 PBR 기반의 머티리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같은 속성의 재질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뭐 툴들이 다 서로 재질 호환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모든 툴들이 다 제각각 자신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머티리얼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재질들 간에 상호 운영이 가능하게 쉐딩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머티리얼 데피니션 랭귀지라고 해서 줄여서 MDL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MDL은 PBR 기반의 물리 기반의 각 어플리케이션의 머티리얼들이 서로 호환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옴니버스에서의 머티리얼도 결국 이제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작업자가 자신이 익숙한 DCC 툴이나 리얼타임 엔진에서 작업을 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머티리얼을 NDL이라는 공통적인 쉐이딩 언어로 보내서 이것을 이 NDL을 통해서 재질을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가능해지려면은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NDL을 지원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표적인 뭐 오토데스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주요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NDL을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PBR 기반이라면은 이제 NDL을 통해서 이제 재질이 호환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다만 이제 MDL이 이제 개발된 지 이제 아직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서 아직 완전히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계속 이 MDL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꾸준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제가 테스트를 한 것인데,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V머티리얼이라는 머티리얼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 머티리얼 라이브러리를 제가 이제 USD 컴포저를 가져와 보고 이제 리소스들을 또 이제 DCC 툴이나 언리얼에도 제가 한번 넣어 봤거든요. 그런데 저 재질을 그대로 똑같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MDL을 사용하면은 재질이 호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구조를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이제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재질에 대한 그 정보이고, 그리고 오른쪽 상단 부분에 있는 부분이,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머티리얼이고, 이 머티리얼이 이제 쉐이더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 쉐이더 정보가 MDL이죠. MDL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게 머티리얼, 아래에 있는 것이 그 머티리얼이 이제 레퍼런스하고 있는 쉐이더, MDL 쉐이더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MDL 쉐이더를 공통적으로 다 레퍼런스 할 수 있게 된다면은 각각 뭐 USD 컴포저건 뭐 언리얼이건 서로 재질들을 호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USD 아키텍처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이 구조에 DCC 툴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함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USD 구조는 디자인팀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디자인팀에서도 다른 성질의 작업을 하는 팀으로 또 나누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시 이제 아랫부분에 바디, 도어, 프론트, 사이드, 미러 뭐 이런 것들은 3D 디자인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 보통 이제 오토모티브 계열의 회사들은 보통 알리아스라는 오토데스크의 알리아스라는 넙스 기반의 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알리아스에서 이런 3D 디자인을 작업을 하고 업데이트를 해서 익스테리어 USD가 그 각각의 USD들을 참조하게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게 하나의 사례입니다. 꼭 이렇게 사용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사례인데, 그 다음으로는 이제 DCC 툴, 뭐 마야나 3D Max 같은 이런 툴을 사용해서 메시 옵티마이징 혹은 뭐 UV 에딧 아니면 리깅
이런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은 이게 단지 관련 툴이 뭐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디자인 안에서도 각각 다른 성질의 작업을 하는 팀 혹은 개인들과 다양한 USD들의 단계를 각각 사용하는 단계를 다르게 하면서 USD를 통해서 협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셈블리 USD, 이와 같은 레벨의 머티리얼이나 모션, 인바이러먼트도 각각 전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문 영역을 가진 다른 팀에서 각각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서 업데이트한 이후에는 또 상위 레벨에 있는 컴포징 USD가 참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디자인의 마지막 과정으로서 이제 이 리얼타임 엔진인 이 유니티나 언리얼 혹은 USD 컴포저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기도 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도 디바이스나 플랫폼이 다른 경우에 각각 맞춰진 각각 디바이스에 맞춰서 USD 세팅을 또 다르게 할 수가 있어서 거기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또 여기서 또 메모리에 또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페이로드를 사용해서 USD를 또 구축할 수도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USD 아키텍처를 하게끔 해주는 것이 왼쪽에 보여지고 있는 USD 컴포저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근데 이 또 USD 컴포저의 역할은 단지 USD 아키텍처를 하는 용도뿐만이 아니고요. RT코어를 활용한 그런 고퀄리티 렌더링이나 아니면은 베리에이션 셋을 활용한 제품의 컴프레이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옴니버스 캣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 USD 컴포저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이 디지털 트윈을 위한 풀스택 환경을 클라우드로 지원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어플리케이션 사이에 점선과 함께 제가 연결고리로 아이콘이 이제 넣어놨는데요. 동그란 그것은 이제 커넥트를 뜻하거든요. 커넥트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커넥트는 각각의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해주는 커넥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작업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작업을 하다가 그 도구들이 다른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플랫폼 전체적으로 옴니버스에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형상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 이제 커다란 IT 회사들은 형상관리 같은 걸 이미 하고 있거든요. 버전관리 쯤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큰 IT 회사들은 보통 퍼포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작은 회사들은 리얼타임 엔진에 GitHub를 사용하거나 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옴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커넥트에서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체크포인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체크포인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래픽 디자인 아티스트들도 이제 그런 아티스트들은 형상 관리 같은 걸 하기 힘들어 하는데 그런 아티스트들도 어플리케이션에서 직접 쉽게 체크포인트를 통해서 형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디벨로퍼들 친화적인 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옴니버스의 커넥트는 지금 이제 연결된 어플리케이션들 간에 실시간 협업이 가능하게 하거든요. 이제 바로 라이브 싱크라고 하는데요. 뜻 그대로 라이브 동기화를 해서 옴니버스에 연결된 어플리케이션 간에 멀티 유저 실시간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건 이제 제가 미리 작업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오른쪽 모니터가 이제 DC 스트림 마야에서 메시 수정을 직접 하는 거고요. 트랜스폼 수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라이브 싱크로 바로 USD 컴포저로 옴니버스 환경 안에서 USD 컴포저에서 바로 라이브 싱크로 동기화가 돼갖고 실시간으로 똑같이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각각의 다양한 팀들이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서 각자 자신의 워크스테이션에서 이제 부담 없이 GPU 기반 서버로 접속해서 클라우드로 그래서
앱 각각의 자신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서 옴니버스에 연결만 되어 있다면은 이 라이브 싱크를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로써 결국 작업 파이프라인 사이클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USD 아키텍처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린 사례는 자동차 기준으로 제조업 대상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요. 이 USD 아키텍처는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건축,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다양한 회사에 다 포함이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USD 컴포저를 설치해 보시고 거기에서 다양한 샘플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옴니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도 여러 가지 USD 아키텍처링이 된 사례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의 사례입니다. 여기에 적힌 사이트가 이제 직접 다운받으실 수 있는 소스이고요. 그래서 직접 다운받아서 소스를 보시면은 이런 식의 지금 아키텍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방금 제가 앞서 자동차 기준으로 설명드린 것과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이제 어셋 로비 퍼니처, 가구죠. 가구의 세밀한 여러 가지 가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레퍼런스하고 있는 게 퍼니처라는 USD고 이런 식의 또 같은 레벨의 다양한 로비, 램프, 다양한 USD들이 있어서 그런 레이어들이 또 어셈블리 로비라는 USD의 서브 레이어로서 기능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 퍼니처 로비를 구성하고 있는 이 USD들이 서브 레이어로서 어셈블리 로비의 USD로 기능하게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 페이로드로 이제 부분적으로 원하는 것만 효율적으로 빌딩을 불러온다던가 로비를 불러온다거나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건축 사례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툴도 다릅니다. 지금 아래에 어셈블리 로비 같은 경우에는 3ds max로 작업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는 레이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어셈블리 베이스 빌딩이라는 USD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레비 파일이 있고 라이너 파일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실제 이제 건축에 필요한 그런 설계 데이터들이 포함된 USD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월드 로비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USD를 다루냐에 따라서 어셈블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베이스 빌딩을 선택적으로 페이로드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관리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자동차 사례와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또 다른 사례도 보겠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다른 케이스입니다. 먼저 이 사례는 보통 프로덕션, 영상이나 애니메이션에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구조를 보시면은 이 아키텍처의 의도는 또 다릅니다. 뭐냐면은 이 아키텍처의 의도는 콜라보레이션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지오메트리 USD는 말 그대로 형상을 뜻하고요. 그 아래에는 머티리얼은 재질을 뜻하는 USD들이고 또 재질 안에서도 하이 퀄리티 재질, 그 다음에 로우 퀄리티 재질, 지오메트리도 하이 퀄리티 모델링, 로우 폴리곤 모델링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고요. 선택적으로 그래서 레이어로 가져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것은 리깅이죠. 리깅이라는 것은 이제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하는 것을 리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리깅을 하거나 아니면 재질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지오메트리를 사용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단계별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병렬적인 작업으로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러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구조는 이 사례는 다빈치 워크샵이라고 해서 이 사례도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놓은 이 사이트에서 옴니버스 안에서 옴니버스 웹페이지 안에서 역시 이 샘플도 직접 받아서 이 USD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구조를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옴니버스의 런처를 받으셔서 USD 컴포저를 받으셔서 이 구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이 USD 이미지를 다시 갖고 왔는데요.
결국 오픈USD라는 것은 결국 산업 전반에서 사용되는 업계 최고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서로 연결하고 협력해주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보유 기술과 자산이 다른 여러 가지 회사와 인더스트리의 기술이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융합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로 인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기회를 확장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개인으로서도 디벨로퍼들로서도 각각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들의 데이터 관리를 각각 도와주고 그리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와, 정말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없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옴니버스와 오픈 USD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발표 준비해 주시느냐고 부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정말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웨비나 시작 전에 송출해드렸던 영상이 있는데요. L4TS로 구축하는 옴니버스라는 주제의 영상이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저희 한국인프라 유튜브 채널에 방문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웨비나의 설문조사와 좋은 질문 이벤트에 참여하시고 많은 경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만 오늘 준비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